안녕하세요. 오늘 삼각동 마을 이야기를 캐릭터화해서 그 캐릭터를 동화로 연결짓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동화에 대한 컨설팅을 맡게 된 강미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마을의 이야기를, 마을의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캐릭터로 동화로 이어가야 되는데, 동화를 이어가려면 우리가 동화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또 왜 동화를 읽어야 되는지, 또 동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동화에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걸 알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삼각동은 삼각이와 깨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공모 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던 캐릭터 작품이고요. 그럼 이 삼각이와 깨비의 동화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동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동화라는 말은. 동화는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그냥 아이들이 읽는 책,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저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동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동화는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또는 그런 문예 작품을 동화라고 하죠. 네, 대체로 이제 동화에는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공상적, 서정적, 교훈이 들어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담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아마 동화라는 말보다 그림책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예전에는 동화에서 뭐 구연동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그럼 왜 이 그림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냐?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시대가 발전이 된 거는 맞잖아요. 네, 동화는 예전에는 이야기 내용 자체에 주로 쉽게 말하면 글에 주로 집중이 되었었고요. 요즘 점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요즘에는 AI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AI가 해낼 수 없는 부분의 영역, 그게 바로 인간이 하는 예술적인 표현, 그런 영역까지는 아직은 AI가 다가가지 못하는데, 그림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책을 한번 볼게요. 그림책은 그림을 모아놓은 책. 근데 단순히 그림을만 모아놓은 책이냐? 아니죠. 어린이를 위하여 주로 그림으로 꾸민 책, 그림 본으로 쓰는 책인데, 이 그림은 AI나 과학이나 그런 것들이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다가 예술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 예술과 함께 글이 접목되는 이야기를 넣어놓은 걸 그림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동화라는 말보다는 그림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림하고 글만 있어서 다 그림책 동화라고 해서 아이에게 다 읽혀주면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줘야 되는 건데, 아무거나 읽히고 아무거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이죠. 좋은 그림책은 어떤 거냐? 좋은 그림책은 우선 아이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상에 자극을 줘서 상상력의 세계를 열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걸 읽고 읽음으로써 아이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감동이 채워져야 돼요. 감동이 채워져야 되고, 근데 또 감동만 채워주고 머릿속에 남고 하는 건 주로 좀 교훈적인 걸로만 많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즐거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선 아이가 이거를 읽으려면 즐거움이, 흥미가 땡겨야지만이 아이도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즐거움이 같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아직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림책이라는 작은 걸 통해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계,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체험이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런 간접적인 체험적인 영역과 또 그냥 뭐 흥미있고 재미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가가 이 그림책을 쓴 이유, 작가가 독자에게, 우리 아이에게, 어른에게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그림책을 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림책을 읽다 보면은 명확한 주제가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작가가 이거는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작가님들도 계시고요. 그냥 그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상상력, 감동, 즐거움, 감정적인 체험에다가 그런 주제까지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은 그림책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림책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책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동화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화 무슨 동화 있으세요? 신데렐라, 전래동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던 거는 가장 많이 읽었었던 게 아마 뭐 전래동화 그런 건데, 이렇게 전래동화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동화의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동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래동화, 뭐 콩쥐팥쥐나 흥부놀부 그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창작동화. 지금 요즘에는 창작동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들도 많이 있고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창작동화는 우리가 좀 이 사는 세계하고 살고 있는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죠. 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창작동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심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상력으로 하여금 우리 아이에게 굉장한 무한한 호기심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동화라고 할 수 있죠. 앞에 말한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전래동화의 전래동화 하면 딱 떠오르는 한자 사자성어 뭐 있죠? 권선징악. 권선징악, 인과응보. 항상 나쁨과 착함이 대립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죠. 요 생활동화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그냥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스토리들을 동화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생활동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읽었을 때 나를 그 주인공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 있어요. 감정을. 나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혼나는 동화가 나와. 우리 엄마도 이렇게 밥 튀흘리면 혼내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화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생활동화가 있고, 지식동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보면은 그 자연관찰책 같은 나에게 뭔가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관찰책이나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인물동화는 우리 예전에 그죠? 위인전이라고 일컫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일대기를, 또 그 인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동화가 꼭 글이 있어야 동화는 아니에요. 글은 없고 그림만 존재를 해도 그걸 동화라고 해요. 왜냐면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상상력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마다 글이 없는 동화는 가장 큰 장점은 100명이 읽으면 100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글이 없는 이런 동화책은. 그리고 그림책 같은 경우 이제 내용적인 면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그 그림책이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장 태어나가지고
이제 1살 정도, 2살 정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게 뭐 일반적인 책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헝겊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뭐 물기도 하고 빨아서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토이북이라고 그래요. 토이북. 우리 영아들이 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토이북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한 3세, 4세, 5세 예, 그 정도 친구들은 그 보드북이라고 해서 겉에 표지와 속에 내지 속지가 모두 다 그 딱딱한 종이, 딱딱한 합지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 그림책에 그 흔히 읽는 일반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가 많이 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서리에 찍힐 수도 있고 발등에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런 책보다 좀 더 속지와 이런 겉지가 다 두꺼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읽게 주는 게 좋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보드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장본이라고 해서 하드커버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되게 딱딱하게 지금 되어 있죠. 주로 좀 흔히 이게 반양장본 같은 스타일이에요. 일반 양장본은 예전에 우리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많이 하지만 사전 많이 찾죠. 예, 사전 보면은 앞뒤가 되게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고 속에는 막 얇은 종이들로 많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그런 걸 양장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 속지가 좀 질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반양장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겉에는 딱딱하게 그렇다고 해서 속에도 아주 얇거나 일반 종이가 아니라 살짝 일반 저희 A4보다는 두꺼우면서 좀 질긴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북은 일반 우리 소설책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그림 동화책보다는 속지가 얇잖아요. 근데 겉지와 속지가 다 그렇게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팝업북 딱 책을 열었을 때 갑자기 뭔가 띵 하고 튀어나오는 예, 그런 팝업북 종류도 있고 네, 플랫북이라고 해서 열었을 때 띵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열긴 열었는데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여기 종이가 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추면 거기 까꿍하고 숨어있는 예, 그런 것들을 플랫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화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적인 면이나 이 동화책이 만들어진 형태, 재질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 동화책을 만들 때 이 겉지도 있고 열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색깔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막 그림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열면 또 제목이 또 있고 또 열면 제목이 또 있으면서 그림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뒤에 가면은 또 이런 색깔이나 다른 그림들이 있고 뒤에 보면 어떤 책은 막 여기 또 글 같은 게 짧게 써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그 동화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괜시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얘네들도 다 부분마다 이름이 있어요. 동화책에 보통 책이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진 않잖아요. 책갈피에 이렇게 많이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보고 책을 선택하죠? 제목. 그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써져 있는 이 제목을 보고 내가 책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을 꽂았을 때 보이는 이 부분을 책등이라고 불러요. 책등. 그리고 책을 딱 폈을 때 여기 보이는 여기가 표지라고 합니다. 네, 표지는 앞쪽에도 있고요. 뒤쪽에도 있어요. 예, 책마다 다른데 이 앞표지하고 뒷표지가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앞표지하고 뒷표지가 그림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책들도 요즘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항상 대부분 앞표지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앞표지와 뒷표지가 이어지는 이런 표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림의 내용적인 면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면 그림책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앞,
면지부터 시작해서 뒷면지로 끝난다. 그림책에.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면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도 이야기가 시작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다 넣어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표지를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여기를 면지라고 불러요. 여기가 앞면지, 그리고 제일 뒤에 이야기가 끝나서 제일 뒷표지 바로 전에가 뒷면지. 이 책 같은 경우는 앞면지와 뒷면지에 컬러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앞면지와 뒷면지의 느낌이 또 다르게 들어가는 동화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 면지를 한 장 열면, 면지를 한 장 넘기면 이제 속지가 나옵니다. 속지는 다시 한번 그 책에 제목이 대부분 많이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고 이 속지에 이제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들이 들어가거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글이 짤막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을 속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책을 보면은 책이 이 사이즈로 규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 사이즈로 어떤 책마다 다 규격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면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그림책에 이 외관으로 딱 보이는 이 부분을 판형이라고 불러요. 판형. 그래서 정판형,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긴 걸 가로판형, 만약에 세로로 길었다면 세로판형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느낌들을 다 다르게 출판을 하냐? 그것도 그 동화책 속에 들어간 내용이나 그림이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하냐 세로로 하냐에 따라서 독자한테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동화책이 그냥 거의 표준 이 정도 사이즈로 되는 거고, 근데 이 가로판형 같은 경우에는 느낌을 전달할 때 좀 감정적인 느낌을 전달할 때 이 가로판형을 많이 써요. 그리고 가로판형의 동화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로판형은 좀 여백들이 좀 더 많아요. 이런 정판형이나 세로판형 그런 것보다 그 여백이 많아서 독자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전달하고,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는데 세로판형 이렇게 좀 긴 거, 근데 주로 뭐 비슷한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은 독자에게 생각보다는 독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이런 느낌으로 많이 출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화를 하려면 그럼 동화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동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문학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로 한번 나눠봤어요. 문학적인 요소는 거기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예술적인 요소는 우리가 쉽게 못하는 그런 뭐 그림, 이런 예술성을 좀 더 띌 수 있는 그런 건데, 문학적인 요소 안에는 저희가 우선 동화책에서 가장 필요한 구성 요소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주제.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 책이 독자에게서 전달하고 싶은,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이끌어 나갈 인물,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 아마 이제 동화책을 할 때 요게 좀 이 부분이 재밌어야 독자들이 흥미를 많이 끌어요. 구성, 플롯이라고 하는데 구성이 뭐냐? 기승전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대립을 해서 절정으로 치달아서 어떻게 해결돼가지고 결론이 됐는지, 여기에서 이런 뭐 대립과 이런 부분이 많이 독자들의 흥미를 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플롯,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문책,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좀 언어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림책에 뭐 대사라든지 아니면 해설 그런 거를 넣을 때
뭐 1인칭에서 넣을 건지 2인칭에서 넣을 건지 3인칭에서 넣을 건지 이런 그런 표현력에 따라서 또 전달되는 주제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배경,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사건의 배경들, 어디에서 뭐 장소라든지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도 맞아야지만이 더 이야기가 높아지니까 흥미도가.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인 요소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예술적인 요소로는 이제 흔히 그냥 그림이라고만 딱 말하는데 거기에서 그림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선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 내가 이 공간을 한 페이지를 꽉 채울 건지 아니면 공백을 줄 건지 그런 공간, 그 다음에 그림을 했을 때의 재료, 내가 크레파스로 그릴 건지 물감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실제 사진으로 찍어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재료, 그 다음에 구도, 가운데 넣을 건지 위에 넣을 건지 중간에 넣을 건지 뭐 옆에다 넣을 건지에 대한 그런 구도, 그 다음에 원근법, 이렇게 원근법이죠. 멀고 가깝고 공간 배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어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거 위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되기 때문에 이런 원근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라고 하면은 동화에서 보면은 동화는 작가랑 그 책을 읽는 독자와의 소통이에요. 소통. 나는 너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니 이걸 계속 소통을 하는 건데, 소통은 우리가 할 때마다 내분 똑같지는 않죠. 일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고 저런 말은 저런 말 할 수 있고 계속 소통하는데, 우리 이 동화책 같은 경우도 내가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10번, 100번을 읽을 때랑 그 읽을 때마다의 느낌이 거의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독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되게끔 동화책을 만드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화를 만들 때 아까 했던 구성 요소라든지 그런 형태 이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플롯에 있어서 기승전결 이런 것들 고민하셔가지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화책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